안녕하세요. 저는 태자첨사공파 27세 손 이원리입니다. 소집하는 삼척공파입니다. 지난 시간에 23억 배인권에 대해서 두 개주로 나누어서 했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입니다. 제가 동영상을 이렇게 켜면은 조금 마음이 긴장인지 말이 잘 풀려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좀 버벅대고 하는데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이 2단계에서 제가 진정서 및 탄원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수사관과 어떤 대화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을 탄원서하고 진정서인데 거의 동일한 내용인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 하고 청와대에다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탄원의 취지는 하여튼 내용들을 그대로 그냥 좀 읽어 나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사건 번호에 대한 피고소인의 배임 및 종중자금 유용, 횡령 혐의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탄원서 취지고요. 위 탄원인 외 사인은 연안시 의정공파 종중원입니다. 이 탄원 내용은 종중규약의 제18조 총회 의결사항입니다. 종중재산 관리 및 처분, 이거는 총회 의결사항입니다. 그리고 제23조에는 이사의 의결사항입니다. 종재의 취득 및 취득 처분 및 보전에 관한 심의 및 의결을 이사회에서 의결받아야 한다 하는 이사의 의결사항입니다. 이러한 조항에 반하여 23억의 금액을 불법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종원들을 대표하여 탄원한 것입니다. 받기도 불법으로 받았고 사용하기도 불법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탄원서 내용을 9가지 제목으로 쭉 글을 썼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보면은 피고소인들이 종중토지를 300억에 매각하기 위한 사전 공모가 있었다는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는 부정한 자금 수수를 했다는 것이고요. 혐의 근거로서 세 번째는 상교일에 세 차례 총회를 실시해서 한 그런 간단한 사건 배경을 말씀드리고, 네 번째는 불법 자금을 받아 선 임대료로 투납시킨 내용들, 다섯 번째는 일반적인 총회 사용 비용이 일반적으로 얼마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산출을 해보고, 여섯 번째는 피고소인들이 밝혀야 할 구체적 사용 내역 이런 것들요. 일곱 번째는 23억의 불법 자금 사용에 대한 피고소인들의 변명. 여덟 번째, 종토 매각을 반대하는 종원들의 어려움이 뭐였느냐. 마지막으로 담당 수사관에게 대한 요청사항 이런 것들을 쭉 중심으로 내용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피고소인들이 종중 토지를 300억에 매각하기 위한 사전 공모 내용들입니다. 피고소인들이 2019년 3월 종중 토지 300억에 매각하기 위해 안건 의결을 위한 목적은 총회 의결 절차도 없이 사전에 매각하기로 업자하고 사전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전 계약서 존재함을 세연개발 정상무가 말을 했고, 또 300억은
사전 계약이 있었다는 겁니다. 30만 평의 종중 토지를 240억이라는 헐값에 매각하기 위하여 사전에 계약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종중총회 의결도 없이 피고소인들이 임의로 체결한 불법적인 계약입니다. 매각 총회를 통과시키기 위해 불법 자금 23억을 받아가지고 위법하게 쓴 것입니다. 증거로서 계약서가 있습니다. 또 종중이 빚이 있다는 구실로 매각해야 한다는 황당한 이유, 업자가 망하면 종중이 책임져야 한다는 엉뚱한 이유를 대는 것, 피고소인들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핑계로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네들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이런 것을 시도했을까요? 그리고 그때의 또 100억이라는 그 빚의 구체적인 내역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빚이 있다고 했는데 이 빚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허위입니다. 2012년경에 3일 회계법인에다가 우리가 이 골프장 개발에 대해서 한번 의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골프장의 가치는 1700 이상을 평가했는 겁니다. 자, 종원 모르베들이, 모르베라는 것은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사람, 그 이익, 모의한다, 이익을 꾀하는 무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정확하지요. 종원 모르베들이 업자를 얻고 종토를 팔아먹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240억이라는 헐값으로 매수할 것을 계약하고 총회 비용이나 재반 비용을 다 된다고 하는 수법은 업자를 본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그리고 뒷돈 받고 종중 자금 23억 원을 종중의 합당한 동의 없이 부정하게 사용했습니다. 받는 것도 부정하게 받았는 거고요. 사용도 부당하게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임장을 매집했지 매각을 반대하는 종원에게는 일체 비용을 준 바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명백하잖아요. 그 돈으로 위임장을 매집하여 종토 매각을 시도한 겁니다. 종원들에게는 종토 대금으로 240억을 세형개발 소유의 하남시 건물로 대신 받고 종중 임시총회 전에 사전 전단지도 배포를 했습니다. 대가 형식의 조건으로 현금 60억을 주기로 했다는 전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모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혐의가 7가지가 쭉 나오는데요. 한번 살펴보면 부정한 자금 수수, 첫째 223억이라는 거액을 종중총회 결의 없이 업자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았다. 그리고 또 용인동부경찰서 수사관에게는 제출하는데 2019년 11월 달에 이사회 결의서는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조작된 겁니다. 둘째는 종토 매각을 둘러싸고 찬반이 둘러 나눠져 있었잖아요. 종토 매각의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찬성해주는 종원들에게만 위임장 대가로 돈을 주고 그 반대편인 종토를 지키려는 종원들에게는 비용을 전혀 주지 않았으므로 이는 공금을 부정하게 집행한 겁니다. 회장과 총무는 각 지파에 일괄적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데 그 자체가 종토 세력에게만 종토 매각 세력에게만 지급하였으므로 범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지요. 서리 CC의 양도 양수 계약서 마지막
폐지 앞장에 작년 종토 매각을 위한 계약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제16조 특약사항에 양도인은, 양도라는 건 건넬 도니까 우리 종중이 됩니다. 우리가 건네니까 2019년도 종중총회에서 총유재산 매매권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종중 소유의 사업 부지를 양수인에게 매각하기로 종중 회장과 사전에 합의하였음을 확인하며 사전에 합의를 했대요. 최선을 다하여 매각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또 이에 따른 재반 비용은 양수인이 부담한다. 이래가지고 223억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종토 매각을 위한 계약서 내용이 나옵니다. 전 회장과 세연 개발과의 종토 매각을 위한 계약서 내용의 일부입니다. 전 회장은 2019년도 총회 전에 종토를 매각하기로 사전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세연 개발이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자, 7번째 중에 3번째, 피고소인 종중 회장은 2020년 5월 16일자 13시경에 까치산역 인근의 커피숍에서 정중원 2명하고 피고소인 지인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서리시 씨로부터 23억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른 한 종원도 전 회장과 안양평천역 인근 횟집에서 죄송합니다. 횟집에서 순천 종중 회장님 입회하에 위와 같은 내용을 재차 말했습니다. 녹음된 내용이 존재합니다. 피고소인 전 회장은 2019년 2월경부터 2020년 2월 1년 만에 총 23억 원을 종중 소유의 KB국민은행 계좌로 4차례 나누어 수령했다고 했습니다. 녹취록이 나옵니다. 2019년 4월 9일 총회 가처분 신청과 관련하여 변호사비로 9억 4천만 원을 썼다고 했는데 실제 확인하니까 5억 5천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는 단돈 5천 원만 남았다. KB국민은행 통장을 보여준 사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녹취록이 있습니다. 2020년 2월 21일 총회를 대비해서 이 중요한 내용인데요. 전주 구의면 위임장 약 500여 장에 대한 대가로 1억 5천만 원 수수권에 대해서 위임장 비용은 별도로 한 장당 5만 원씩 주고 따로 1억 5천만 원의 위임장 매수를 위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이 있고요. 지난 2019년 6월 14일 그리고 20년 9월 24일 총회에서도 상습적으로 위임장 불법 매집 의혹이 있습니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계속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고인 총무가 보내고 구의면 자치위원장인 종원이 받은 겁니다. 이것도 녹취록이 첨부가 가능합니다. 위임장 약 500여 장에 대한 대가로 한 종원의 장모 기초수급자거든요. 그분이 자기 통장으로 받는 것은 좀 문제가 있었고 장모 기초수급자 통장으로 1억 5천만 원이 입금이 됐는데 이 통장에 1억 5천만 원이 들어오니까 기초수급자 자격이 박탈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기초수급자 박탈이 되었느냐 항의를 하니까 기초수급자의 자격이 해서 회복된 바가 있습니다. 그 돈은 다시 전 총무역으로 갔다가 다른 경로로
전달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도 녹취록이 첨부 가능합니다. 업자로부터 23억의 불법 자금을 받았고 종원에게는 차입금이라고 기만했습니다. 7번째, 3개월에 3번의 총회를 개최하면서 종중자금 23억 원을 탕진했습니다. 그 정황 증거로서 매각을 위한 총회를 3개월간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무리하게 강행하면서 종중자금 23억 원을 종중의 합당한 동의 없이 부정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소인 전 총무는 총회에 통과될 때까지 계속 총회를 열 것이다. 공공연히 말을 했습니다. 또 피고소인들은 고소인들에게 고소 취하를 회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3개월에 3차례 총회 실시 및 간단한 사건 배경을 보면은요. 매각 의결을 실현하기 위하여 실제로 매각을 위한 총회를 3개월에 3차례 19년 3월 11일, 13일자, 4월 9일자, 6월 14일자에 걸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더욱이 회사의 양도 양수 계약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20억의 금액을 피소 고소인들에게 별도로 지급할 것을, 이것도 녹취록이 존재하는데요, 사주하였고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피고소인들은 얼마든지 돈이 있고 고소인들은 돈이 없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종중 전 총무는 총회에 통과될 때까지 총회를 열겠다고 여러 번에 걸쳐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매각 반대 총원들은 자발적으로 위임장 비용을 위해서 모금하여 쓴 바도 있습니다. 매 총회 때마다 종중 통지 전체를 240억의 헐값으로 처분하라고 하였으나 종원들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첫 번째 2019년 3월 13일에는 무산됐습니다. 의도적으로 무산시켰다고 봅니다. 4월 9일 날 부결됐습니다. 6월 14일에는 240억 매각에 상정을 하려고 했는데 한번 부결된 것을 다시 또 상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해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돼가지고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임원 선출만 하려고 했는 거죠. 네 번째, 불법 자금을 받아 선 임대료로 둔갑시킨 내용. 정통 매각 대가로 23억의 돈을 받았으면서 종원들에게는 7년치 인선 임대를 받았다고 둔갑시켰습니다.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의 마지막 페이지 앞장에는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종중 회장이 종토를 매각해주는 조건으로 필요한 돈은 서리 씨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거로서 주식 및 채권 양수도 계약서 한 장짜리를 앞에서 보여드렸잖아요. 종중 회장이 행사를 하되 재반 비용은 서리 씨가 부담한다 되어 있습니다. 서리 씨는 종중 땅을 헐값에 구입하려고 돈을 준 격입니다. 뇌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돈은 서리 씨가 종토를 헐값에 매입하기 위해 피고소인 전 회장과 총무에게 로비 자금을 준 것입니다. 그러한 돈을 받은 회장과 총무는 배임 행위를 한 것입니다. 받는 것도 종종 총회에 의결이 없고 쓰는 것도 자기 종토 매각을 찬성해주는 사람에게 쓰시 부당하게 사용한 겁니다. 선 임대료냐 로비 자금이냐의 문제는 서리 씨의 불법 자금 수수 혐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계약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3억 수수는 선 임대료하고 전혀 다른 돈입니다. 그것은 서리 씨의 종토 매입을 위한 로비 자금입니다. 뇌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 전 회장, 전 총무는 종토를 팔아먹기 위해 업자로부터 그 돈을 가져온 것입니다.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종중총회의 의결 절차 없이 종토를 매각할 것을 사전에 합의하여 계약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탄원서하고 진정서의 내용이니까 좀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이 계약서에 근거하여 이사회 의결 없이 재반 비용을 받아 종중통장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일단 그 돈은 종중돈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중통장으로 들어왔으니까요. 그 돈으로 종토 매각을 위한 위임장 매집 비용으로 썼으면 부당하게 사했으니까 공금 유용임에 틀림없습니다. 불법 자금을 종중통장으로 받아놓고 선임대로 둔갑시켜 종원들을 기만했습니다. 7년치를 받았다는 건데요. 3억 5천 임대료면 24억 5천만 원인데 금액도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전 집행부는 각 지파에 위임장 작업 수고비를 합법적으로 줬으니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진술할 것이지만 그것은 전혀 틀린 말입니다. 진술서에 이런 내용들을 제가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각 지파에 종토 매각 찬성을 해주는 종원에게만 위임장 자금을 주었으므로 그것은 명백한 부당 공금 유용입니다. 다섯 번째, 일반적인 총회 사용 비용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통상적으로 1회 총회 비용은 7천만 원 내지 9천만 원입니다. 과거에 장성근 변호사가 직무대행자 총회 개최 당시 법원이 허용한 금액입니다.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1억이라고 하면 23억 건 공금 유용 의혹에서 소송비가 5억 5천만 원. 4월 9일 날 가처분 신청했을 때 그때 변호사비를 이렇게 5억 5천만 원을 썼다는 겁니다. 어쨌든 자기네들이 이기려고 하니까 뭐 엄청난 금액을 갖다 넣습니다. 그래서 23억에서 5억 5천만 원을 빼면 17억 5천만 원이고 아까 총회비가 4차례 했으니까 4억의 종중 비용 오더라고. 운영비 1억 정도 치고 합해서 5억을 빼면은 12억 5천만 원입니다. 12억 5천만 원 어디로 갔을까요? 이 금액이 공금 유용 혐의 부분입니다. 사용처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자, 7가지, 9가지를 했는데요. 피고소인이 밝혀야 할 구체적 사용 내역, 종중 금전 출납부를 통해 구체적인 사용처와 내역을 밝혀야 합니다. 전체 비용은 10억 5천만 원을 빼면은 12억 5천만 원 정당한 사용처가 없습니다. 그동안 결산 보고도 없었고 감사 보고도 없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구체적인 사용처와 내역을 밝혀 위법성 여부를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7번째, 23억 원의 불법 자금 사용에 대한 피고소인들의 변명, 각 지파의 위임장 수집을 위해 골고루 배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하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종토 매각을 찬성하는 위임장 매집을 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임의 사용 또는 착복이 의심되니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8번째, 종토 매각을 반대하는 종원들의 어려움. 종토 매각을 기도한 이사회와 집행부는 이 거대 집단과 맞서서 싸우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종토 매각을 저지하느라 종원들의 개인의 모금에 의지하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들의 업자를 업은 금액에 대항하여 거의 기적적으로 종토 매각을 막았습니다. 개인의 돈을 모금하여 종토 매각을 저지해 왔는데
이제 저들의 부정한 단서라도 잡아서 고소를 하여 의법 조치를 하려고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증거 불충분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종토 매각을 반대하는 종원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동시에 좌절감과 절망감에 원망심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임장 매수를 통한 부정한 방법으로 종토 매각을 관찰하려는 고집을 꺾을 수 없고 피고소인들은 고소인마저 회유하여 고소 취하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대한 요청사항, 수사관님, 종중규약의 제18조 총회 의결사항입니다. 종중재산관리 및 처분에 대해서 총회 의결사항입니다. 또 제23조 이사회 의결사항입니다. 종죄의 취득, 처분 및 보존에 관한 심의 및 의결은 이사회에 받아야 한다 하는 이사회 의결사항입니다. 그런데 총회나 이사회 의결의 절차를 밟지 않고 23억의 금액을 받았습니다. 종토는 600년 역사의 전통을 가진 성령으로서 그렇게 여기고 지키고자 애를 쓰고 있는데 증거 불충분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장부를 숨기고 거짓을 일삼는 자들에 대항하는 우리의 희망은 수사를 통하여 모든 것을 밝혀주시는 것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진술 증거 및 사본 증거와 정황 증거를 볼 때 이들은 불법 자금을 받았고 종중 자금 유용 및 횡령 내지 배임을 했다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원들이 숨기기만 하고 죄송합니다. 투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하여 철저한 수사에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규명하여 의법 조치를 하고 종중을 공정하게 투명하게 바로 세우는 것이 종원들의 바람입니다. 자, 여기까지 진술서 및 탄원서의 내용입니다. 자, 3단계 수상과의 통화 내용. 제가 이런 내용들을 말했습니다. 종중재산은 총유재산입니다. 총회의 회장과 이사회는 권리 능력이 없습니다. 권리 능력이 있는 것은 총회 결의를 받아야 합니다. 범죄가 다 드러났다고 봅니다. 수사관이 하는 말은 피고소인들이 각 지파에 일괄적으로 지급했다 하더라. 또 새로운 이사, 신임 이사들이 감사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고 다 탄원서를 냈다. 저는 각 지파에 일괄 지급했다고 하는 그것 자체가 범죄다. 각 지파에 일괄적으로 지급했다고 하는 것은 종토 매각을 찬성해주는 종원에게만 위임장 값을 주고 종토 매각을 반대하는 종원에게는 전혀 주지 않았으므로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공금 유용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배임 수재죄, 수재 받은 거죠. 회사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았으면 배임 수재죄죠. 배임 증여죄, 줄증자니까 준다는 재산을 준다는 겁니다. 돈을 종토 매각을 위한 위임장 매집에 썼으므로 배임 증여죄이지요. 부당 공금 유용죄에 해당합니다. 이사회를 거쳐서 사용한 것이라고 했고 피고소인들은 이사회에 거쳐서 사용하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고소인들이 한 사람 빼고 다 고소 취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임 이사들이 감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 다 탄원서를 냈다고 수사관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녹취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들을 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신임 이사들이 제정신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덮어주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신임 이사들이 똘똘 뭉쳐서 비대위 출신 신임 이사들이 8명인데 딱 대립을 하거나 대치해서 옳은 것만 인정하고 틀린 것은
강하게 부딪혀서 하나하나 짚어 나가야 되는데 일부 이사는 저쪽에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청렴의 상징인 청백리로 유명한 태자종사공파가 어떻게 이렇게 타락했는지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일제강점기와 우리 앞 세대 분들은 참으로 종중을 위해서 잘 하셨어요. 전 내용들을 보면은요. 지식과 등망이 높으신 분들이 종사를 담당하셨어요. 스스로 돈을 내어 향화를 드렸고 전국에서 스스로 시제를 지내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첫날에는 용인 불당골 음력 10월 10일에 시제를 지냈고요. 다음은 하루 건너서 판교, 지금은 묘병리인데요. 음력 10월 12일에 제사를 지내시고 그 다음은 또 이틀 건너서 우리 소집파 같은 경우는 삼척공파 파주에서 음력 10월 15일에 지내셨습니다. 앞에서 전체 내용은 20억 수수 사건이 있었다는 거고요. 240억 매각 시도를 3차례 걸쳐서 했다는 거고요. 그 성사 대가로 60억이 있었다는 것과 23억 배임이라는 것. 그 지금 이제 수사 중에 있고 그것은 공금유형죄고 매각을 위한 총회 자금, 위임장 매수하기 위한 자금이었다. 우리 종중이 어떻게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종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위임장을 똑바로 행사할 때 종중이 바라서고 종토가 지켜집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엄청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차근차근 전달해 나갈 것입니다. 저의 채널에 들어가시려면 유튜브에서 의정공 종토수어 요거를 입력하면 나옵니다. 거기서는 좋아요 또는 구독이 다 가능합니다. 카톡에서는 안 됩니다. 많이 전달하셔서 의정부파 사태를 널리 알리고 종토를 지키고 종중이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